아유, 미쳐버리겠다. 리트리버인데 눈도 좀 이상하고 나이가 많은가 봐. 아, 나 미친 짓 못 해먹겠어.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 살려줘야지, 어떻게. 물 좀 먹어. 물 좀 먹어. 아, 죽을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네, 안녕하세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조하는 동물구조 119 대표 임영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에 유기견이 12만 마리 정도가 버려지고 있고요. 위기에 처한 아이들 혹은 올무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개들, 고양이들 구조해서 치료해서 입양 보내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해 평균 한 250마리 정도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키우시는 멍멍인가요? 포천에 목줄에 괴사돼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개가 있어서 구조를 하러 갔는데 그 아이는 구조가 안 되다가 숨을 거뒀고 이 녀석은 밭에 묶여 있었던 애인데 얘 밥을 얻어먹고 지냈던 거예요. 이 아이라도 구조하자 그래서 포도라고 합니다. 남자하고요. 엄청 온순하고 다른 동물한테도 잘하고 설득을 했죠. 이렇게 키우는 것도 학대다. 밭 지키며 키운다는 것보다는 어떤 좋은 집에 가서 사랑받고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자기도 동의를 하셔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시민들이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주신 회비로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업 후원이라든가 사료회사에서 사료를 후원해주거나 패드 이런 것들을 후원해 주시는 거. 센터에는 몇 마리의 동물들이 있나요? 개가 한 20마리, 고양이는 한 10마리 정도 있습니다. 세월호 나이가 왔네? 야, 너도 예쁘구나. 너구리다. 오래간만. 잘 있었어.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저희 구조견이고요. 우리 강사님이 입양하신.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얘 이름이 뭐였지? 폰이야. 아, 푸니야. 너구씨. 야, 너 오니까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야. 소송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학대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고발이 줄을 이루고 동물을 구조하다가 피치 못하게 법망을 넘어서서 구조를 해야 될 경우 제가 이제 역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죠. 구조한 아이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습니까? 5, 6년 전일 거예요. 야생동물 잡는 불법 올무에 걸려서 줄을 한 1m 정도 그걸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죽어가고 있는 백구를 구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제 출동을 했죠. 알고 봤더니 거기는 올무 걸린 백구와 또 항구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항구가 올무 걸린 백구는 먹을 거 생기면 물어다 주고 새벽에는 먹을 위치에 백구를 데리고 와서 먹게 만들고 우여곡절 끝에 먼저 몸에 안 좋은 올무로 걸린 백구를 구조를 했죠. 백구를 구조해가는 모습을 보고 항구가 떠나버려요. 한 4개월 후에 주민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항구가 죽었다고. 동네 주민이 항구가 어디 그물에 걸려 있으니까 칼로 목을 따버렸다. 그분들 다 사법 처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제가 구조하지 못하면 죽는구나. 엄청난 큰 충격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반드시 구조한다라는 신념이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거죠. 어렵고 위험에 처한 애들, 그런 개들 옆에는 항상 그걸 도와주는 개들이 있습니다. 먹을 게 생기면 걔네들 먼저 먹이고. 그런 걸 보면은, 와, 눈물 나죠. 진짜 개만도 못한 인간이 있다라는 거에 그런 것에 많이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취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개농장, 도살장에서 구조한 애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등치들이 약간 크죠. 트라우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친근함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입양을 보내고요. 입양률이 낮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딜레마고. 지금 저 아이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엄청나죠. 부천의 도살장이었는데 새벽 한 3시 정도였어요. 도살을 막 진행을 하고 있었고 3마리 정도 죽여서 질질 끌고 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구조를 했던 도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다 보게 돼 있는 구조인 거예요. 개들이요? 예. 지 동료들이 죽어가고 불태워지고 옆에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마리인 거예요. 막을 쳐놓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름은 로버트인데 사람하고는 관계가 괜찮은데 다른 개들을 보면 그렇게 공격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스트레스 방향은 동료들에 대한 어떤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위험했던 순간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위험한 건 딱히 없는데요. 겁이 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죠. 설틀에 잡히면 보통 개나 고양이나 저한테 주눅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저한테 덤비는 경우가 있잖아요. 2마리, 3마리 들어가 버리면 한 녀석 한 녀석 포획을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럴 때는 막 정말로 사나운 애들은 겁이 나는 경우 있어요. 개농장 진입할 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그냥 무섭죠. 개도 무섭지만 사람도 무서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개 농장만 하는 곳은 오히려 이제 그분들은 약간 저희들이랑 대화는 좀 돼요. 물론 이제 말싸움도 일어나고 그렇긴 하겠지만 자기네들이 뭐 키우는 거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도살까지 하는 곳은 분명히 위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굉장히 이제 배척하고 막 폭력도 사용하고 그러죠. 학대받는 동물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고양이죠. 그 학대 이유를 물어보면 뭐 심심해서 아니면 너무 울어서 지붕으로 날아다녀서 뭐 이런 이유예요. 자기들이 좀 불편한 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죽이는 방식은 쥐덫을 놓거나 활 같은 걸로 쏘거나 지약을 타거나 여러 종류예요. 신탄진의 어떤 할아버지는 그분이 기초수급자세요. 자기도 못 드시는 통닭을 매일 사가지고 거기다 지약을 발라서 자기 집 지붕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한두 개 사는 것도 아니고 몇 팩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식간에 고양이도 돌아다녀서 잠을 못 자서 그렇다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서 그렇게 해서 몇 마리 없어지면 그럼 고양이 없냐? 그거 아니에요. 다른 고양이가 넘어온단 말이죠. 쓰러지기 직전에 구조된 리트리버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리트리버가 나이도 굉장히 많고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비틀비틀하게 다니길래 제가 가지고 있는 먹이들을 줬더니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요? 받아주겠다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곳에 가서 지금 노후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동물을 싫어하면 싫어하시지 그걸 학대하면 안 되죠. 그건 범죄죠. 그래서 지금은 형사 처벌을 받고요. 심하면은 감옥까지 갑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요. 만약에라도 집에 반려동물, 개든 고양이든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고 싶다고 했을 때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요. 모두 오케이 했을 때 가까운 유기견 보호소 이런 데 오셔가지고 봉사활동 하시면서 가족들과 가장 친한 혹은 친밀감 있는 그런 동물들로 입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동물구조 119 입양센터고요. 시민들의 교육회장, 봉사회장, 입양을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 안쪽에는 아주 인권과는 상관없는 접지좁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동물권이 우선이고 인권은 보호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대표님도 인권 보호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여기저기로 점프를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정된 신고자. 보통 우리나라 이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유기견을 발견하거나 혹은 네. 저 인터뷰 진행하면서 이런 대파는 또 얘기하는데. 다시 괜찮습니다. 저희 단체 설립 정신 같은 것들을 만들어준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설립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벙머리가 짖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구조된 이후에는 또 친해지나요? 그럼요. 친해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시간이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진심이 해결하죠. 근데 시간과 진심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이제 성격이 난폭하거나 무는 경우는 이제 입질 제거 훈련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 유튜브 보시면 나옵니다.